이렇게 차트를 보게 될 텐데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왜냐하면 차트라고 하는 건 거래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래를 하고 난 흔적인 거죠. 그 거래라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겨루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게 차트고, 차트를 분석한다고 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들어있는 거죠. 차트를 그리기 시작한 거는 그런 미래를 예측해보자고 하는 통계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게 요 캔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요게 맞아야 되죠. 뭐가 맞아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여기 보시면 여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위쪽에 가격을 형성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쪽에 가격을 형성할 거예요. 이게 1년도 안 된 얘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12월 달이니까 1년 안 되죠. 11달 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어요? 지금 6천만 원이면. 그래요? 지금 6천이면 얼마나 좋을까? 작년에 그랬어요? 올 1월 달이니까요. 올 작년이 1월 달?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 이거. 와, 지나고 나야 알지. 마음에 들어요? 6천만 원이 안 되잖아. 응? 그런데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여기 난 비싸게 파는 거야 지금 하고 내놓은 사람들,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쯤에 가격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거래가 될 때마다 점을 찍는다고 해보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아놓은 그 점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를 캔들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캔들이지 우리말로. 우리말로 양초, 초예요, 초. 그래서 이게 마치 양초처럼 보인다 해서 캔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쭉 찍었어요. 위아래 가로 세로는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높은 가격에서부터 낮은 가격, 1시간 동안 봉 하나가 1시간이고 1시간 동안 거래 내역을 쭉 점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그냥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점이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는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몸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몸통을 만든 기준은 시간 단위로 자른 거예요. 1시간 단위로 잘랐어. 그래서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시작할 때의 가격과 끝났을 때의 가격, 그걸 시가 종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일 높은 가격은 고가, 제일 낮은 가격은 저가. 그래서 캔들 하나, 봉 하나에는 가격이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몸통 안에서 시가와 종가, 그리고 꼬리 끝에서 저가와 고가. 그런데 요 2개 보세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컬러만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파란색은 시가가 여기 있어요. 시작한 가격이. 그리고 끝난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보다 끝났을 때 밑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음봉이라고 부르고, 얘는 시작한 것보다 끝난 가격이 올랐어요. 플러스 됐죠. 그래서 양봉이라고 불러요. 양봉, 음봉의 개념은 시작했을 때보다 올랐느냐, 시작했을 때보다 떨어졌느냐예요. 색깔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여기를 빨간색, 여기를 초록색, 이렇게 색깔은 그 회사 사이트마다 달라요. 거래소마다. 요 3번째, 4번째 요 2개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그 얘기는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 얘네들도 마찬가지.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봉은 높은 데서 시작해서 낮은 데서 끝난 거고, 양봉은 낮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서 끝난 거예요. 1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순간 여기 갔다가 여기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왜? 위쪽 꼬리가 없죠. 위에 꼬리가 없다는 거는 끝났을 때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종가가 끝났을 때가 가장 높은 가격. 그게 위쪽 꼬리가 없는 거예요. 요 양봉일 때. 반대로 음봉일 때는 뭐냐면 시작한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올라간 적이 없이 1시간 내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 꼬리 끝에서 여기까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봉 하나를 보면 그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과를 알 수 있다. 봉 하나를 보면. 자, 요 5번째 봉 봐봐요. 5번째 봉 양봉이니까 시가보다 몸통 아래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결과적으로는 오른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래쪽 꼬리는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작하면서부터 밀어올리는 힘이 계속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는 어땠어요? 시작하면서부터 내려가는 힘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힘이 강한 봉이었고 얘는 올라가는 힘이 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둘을 보면 얘는 끝날 때 밀어올리는 힘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이 살아있는 다음에 이 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계속 밀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위에서 떨어지면서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이 캔들 이전에 있던 캔들이 이런 캔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 이 캔들을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끝났어요. 끝났을 때가 가장 낮은 가격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이 살아있는 채로 끝났어요. 그 다음 캔들은 여기서 시작하겠죠. 종가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 봉 다음에 이 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관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캔들 하나만 봐도 힘의 균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캔들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봉 하나만 봐도 힘의 균형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통의 위치보다 몸통의 길이가 기냐 작냐 그거는 좀 중요해요. 몸통의 길이가 작다라고 하는 건 가격 변화를 크게 안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죠. 왔다 갔다 하다니까요. 근데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건 가격 변동이 컸다라는 흔적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위아래로 꼬리가 아예 없어요. 이런 건 그럼 전형적으로 밀어올리는 힘만, 전형적으로 밀어내리는 힘만 작용하는 거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의 경우는 꼬리가 없는 이런 상태는. 그런데 3, 4번하고 5, 6번을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3, 4번의 경우는 몸통 길이는 짧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격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 게 그 시작한 가격보다 약간 위에, 얘는 시작한 가격보다 약간 아래에서 끝난 거예요. 다만 1시간 동안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려던 힘이 있었어요. 밀어 올리려던 힘이 있었는데 꼬리 끝에서 반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반격을 당한 게 내가 밀어올리는 힘을 상쇄시켜 버릴 정도로 세게 내렸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또 밀어올릴 여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밀어올릴 힘이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찍어 눌렀잖아. 네. 근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찍어 눌렀기 때문에 올라가려던 힘이 상쇄된 거예요. 아, 좌절된 거죠. 그런데 또 도전은 할 수 있지만 이전보다 힘이 세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위쪽으로 긴 꼬리가 있다는 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겠구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는 아래쪽으로 꼬리가 길어요. 그러면 찍어 내리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찍어 내리는 힘이 작용했는데 꼬리 끝에서 반격이 시작돼서 밀어 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팔려고 하는 힘보다 살려고 하는 힘이 세게 받쳐버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온 거죠. 아, 쟤는 이게 올라가고 얘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올라가려던 시도, 네네. 밀어 올리려던 시도가 좌절된 거. 얘는 찍어 누르려는 시도가 좌절된 거.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게 긴 꼬리다. 꼬리가 길게 남아 있다고 하는 건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른 캔들보다 긴 꼬리가 있는 캔들들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꼬리, 이렇게 위쪽으로 긴 꼬리가 달린 것들이 가격이 움직이면서 나올 때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보세요. 여기 꼬리 끝, 꼬리의 길이를 보세요. 요 꼬리의 길이. 네. 여기. 얘는 어때요? 꼬리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상대적으로. 길어요. 길잖아요. 네. 기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네. 보이세요? 자, 이렇게 꼬리 길이가 안 길어요. 그러다가 여기 긴 꼬리 나오죠. 네. 밑으로도 물론 긴 꼬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밑에가 아래- 길어요. 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긴 꼬리는 뭐냐면 너무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던 시도도 무산되긴 했지만 밑으로 내려 꽂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받쳐준 거야, 가격을. 그런데 다시 결국 주저앉은 거예요. 못 견디고. 꼭지를 만들었으니까, 꼭지를 형성했으니까. 밑에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빠지다가 여기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긴 놈이 나오죠. 네. 요거 네. 이렇게 밑에 쪽으로 꼬리가 긴 놈이 나오더니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떨어져. 여기도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만나시게 될 거야.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통상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위쪽에 긴 꼬리, 아래쪽에 긴 꼬리의 의미. 그래서 긴 꼬리가 달리는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그게 변곡점이니까 그래요.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곡점 캔들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요거는 사실은 횡보일 때 변곡이 그러니까 변화 없을 때 나오는 거죠. 왜? 가격이 별로 안 변했잖아요. 1시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도찐 개찐이죠. 이런 캔들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쭉. 그게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가격이 변하지 않은 채 쭉 가요. 그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 아, 조만간 한쪽으로 쏠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계속 눈치 보다가 쏟아져 버리면 그때는 급락이 오는 거고, 눈치 보다가 폭등해 버리면 난리가 나요. 장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몸통도 작고 꼬리도 작은 캔들들이 계속될 때 조만간 행운이 닥치겠구나. 그걸 잘 쳐다보고 있다가 탁 틀어서 방향이 정해질 때 수익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가면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캔들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들, 이거 십자형 캔들, 그 이름들을 막 붙여가지고 이런 캔들 저런 캔들 자체를 분석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힘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 외우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모아놓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쓰고 접하실 텐데, 조정과 반등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바닥권을 탈출해서 꼭지를 향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바닥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캔들들이 쭉 이어져 있을 때, 그때가 횡보 장세라 그랬잖아요. 네.
횡보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정하고 튀기 시작해요. 음. 여기서는 급등을 한 거죠. 이렇게 쭉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바닥권에서 꼭지까지 일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등산에 비유를 하는데, 등산을 할 때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런다? 아니 나는 안 쉬고 끝까지 정상까지 가요. 그거는 등산이 아니요. 산보요. 등산은 절대로 안 쉬고는 끝까지 못 가요. 쉬었다 가야 돼. 그렇게 쉬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꼭지까지 갈 때 중간에 쉬죠.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 요거를 조정 이렇게 불러요. 상승의 일부를 차지한다. 조정은 상승의 일부분이다. 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어요. 가격 조정은 올라가다가 가격이 내려와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게 가격 조정이에요. 그런데 통상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만 보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횡보 구간이 나와. 오르다가 횡보 구간이 나와요. 그러다 다시 오르고 또 횡보 구간 나오고 다시 오고, 이게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은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리는 게 가격 조정. 다시 또 많이 오르고 조금 내리는 게 가격 조정. 그러니까 상승 중에 쉬어가는 게 조정이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때도 반등 구간을 만나요. 반등 구간은 마치 하락이 멈추고 이제부터는 상승하나 보다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구간들이에요. 하지만 반등 구간도 역시 더 내려가기 위해서 주춤하는 구간이에요. 그때 쉬었다 가는 구간, 그게 반등 구간이다.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반등과 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정이 깊어지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또 반등이 길어져서 하락이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 기간을 특정해서 며칠 혹은 몇 시간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그게 조정인지 반등인지 나중에 판명이 되겠지만, 조정과 반등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1시간 단위로 봉 차트를 그렸다고 했어요. 1시간 단위로 봉 차트를 그리는데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 차트, 우리 고야 차트가 1시간 봉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은 1분 단위, 5분 단위, 3분 단위, 1시간, 4시간, 하루 이렇게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봉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묶어놓은 거. 주봉은 하루짜리 일봉 캔들을 7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주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짜리,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매일 그림을 그렸던 거를 묶어버리면 그게 월봉이 돼요. 좀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은 사실 정확하게 1시간 봉이 아니고요. 하나가 1주짜리 봉이고,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종목은 이더리움이라는 종목이에요. 이더리움을, 이것도 역시 지난 1월 달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1월 달에 340만 원 할 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1주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보면 시간이 써 있어요. 시간이 써 있는데 요게 언제냐면 2020년 10월 달에서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의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시간 단위로 이 기간을 열어놓으면 열릴까요? 안 열려요.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1시간짜리는 요 최근에 며칠까지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 축을 캔들의 그 시간축을 바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1시간 봉 캔들 하나 안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4개의 가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종가, 끝난 가격이죠. 끝난 가격에다 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캔들이 아니고 점으로 점을 찍으면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그 점을 평균을 내요. 평균. 지금 보이시는 거는 7개를 평균한 거예요. 7개를 평균 냈는데
하나가 1시간마다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 평균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평균값이라는 거는 새로운 결과값이 나올 때 가격이 바뀌겠죠. 평균값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결과가 나오니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영어로 moving average라고 표현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동평균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 약자로는 moving average MA를 씁니다. moving average MA를 쓰는데 몇 개를 평균했다고요? 몇 개? 7개. 7개. 그래서 이거를 7, 2평 이렇게 불러요. 이동평균을 줄여서 2평이라고 하는데 7, 2평 이렇게 부르는데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을 세 가지를 2평을 세 개를 써요. 7, 2평, 22평 그리고 62평. 무슨 뜻이냐? 7시간 평균, 20시간 평균, 60시간 평균. 그러면 새로운 거래 결과가 여기에 어떤 값이 딱 완성이 되면 그러면 7,2평, 22평, 62평 값이 다 바뀌겠죠. 왜? 하나는 7분의 1이 바뀔 거고 하나는 20분의 1이 하나는 60분의 1이 바뀌면서 평균값이 바뀔 텐데 그 평균값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7 단기, 20 중기, 60 장기 이런 식으로 3개 이동 평균선을 그려놓고 보면 가격이 상승 중일 때 새로 거래 결과로 만들어진 값이 상승 중일 때는 그 상승한 값이 평균값을 끌어올리겠죠. 이전 1시간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럴 때 단기가 먼저 올라가고 중기, 장기를 끌어올립니다. 이걸 우상향한다. 계속 가격이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단기가 먼저 내려요. 단기가 먼저 내리고 중기, 장기를 끌어내리는데 7,2평, 22평, 62평이 이렇게 역배열 상태, 이걸 역배열이라고 역배열 상태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정배열과 역배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배열에서 역배열, 그러니까 한 가지 다른 것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르는 건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리면 반드시 오릅니다. 그건 반드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게 되는데 오르던 것이 즉 정배열 상태로 상승을 하던 것이 역배열로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 변곡 구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데드크로스라고 불러요. 오르다가 하락으로 뒤집어져서 내려갈 때 요 교차점 요거를 데드크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니까 이번에는 내리다가 올라요. 내리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 이 변곡점을 골든 크로스 즉 하락하던 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어 라고 하는 신호가 요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에 사서 데드 크로스에서 팔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